자, 오늘은 그 STM32F769 디스커버리 키트에서 작동되는 디스플레이 시리얼 인터페이스 호스트 DSI 호스트 관련 이론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 내용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1954페이지 정도 되는 그 레퍼런스 매뉴얼이 있죠. 여기에 20장의 DSI 호스트 관련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론 강좌를 공부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이게 DSI 호스트만 갖고 모든 내용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 요거하고 연관돼서 바로 19장에 LTDC 관련 내용이 있잖아요. 19장 여기 LTDC 요거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LTDC에서는 전반적으로 메모리에 있는 이미지 정보를 조금 이렇게 RGB 형태로 시그널을 이렇게 픽셀 포맷 컨버터 이런 내부적인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미지 정보가 저장된 메모리로부터 Advanced Hidden Bus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휘프에 넣어서 픽셀 포맷 컨버터를 취한 다음에 여기에 브랜딩이라든가 이미지 효과는 전부 여기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나타난 시그널 요거를 직접적인 LCD TFT 패널로 연결하는 케이스가 있겠고, 지금 저희 디스커버리 킷 보드에서는 요 놈을 여기 나와 있는 요 출력 LTDC의 하드웨어 블록을 다시 이 DSI 호스트 하드웨어 기능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 대목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요 바로 RGB 앞단에 LTDC 하드웨어가 작동이 되고 그 결과에 RGB 포맷 데이터를 받아서 그게 LTDC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죠. 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이미지 시그널을 이렇게 투 라인 정도, 그러니까 두 개 라인. 그래서 요게 이제 데이터 P1 또 두 개 채널이 있는데 두 개 채널 그다음에 클락 채널 해갖고 이쪽으로 가면 선이 이제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데이터 P1 채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선만 갖고도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하고 연결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물론 요쪽하고 연결된 LCD 디스플레이가 DSI 기능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이어야만 되겠죠. 어쨌든 요 DSI 관련 지금 20장 관련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공부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이론 강좌는 디스플레이 시리얼 인터페이스 호스트. 자, 장점은 여기 선 가닥이 실제 LCD 디스플레이 장치하고 연결될 때 선 가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는 하나, 둘, 셋, 넷 정도 굉장히 적은 선 연결로도 디스플레이 가능한 이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요 DSI 호스트 부분 여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강좌를 하고 있는데 요 자체만 갖고는 디스플레이 기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앞단에 하드웨어 블록이 LTDC라는 하드웨어 블록이 있어서 여기서 실질적인 이미지 처리가 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는 굉장히 많은 선 연결이 필요하죠. 반면에 요게 실제 LCD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이 LCD 디스플레이하고 연결되는 선 연결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널선 2개선, 클락선 2개선, 토탈 4개선 또는 이제 시그널선은 4개,
클락선은 2개에서 6개 정도 갖고도 디스플레이 이 장치하고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연결이 간편하죠. 자, 그러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 게 디지털 시리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디스플레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된 기능은 DSI 호스트 기능, 버스를 핸들링하는 호스트 기능, 시그널을 내보내는 피지컬 기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래퍼, DSI 래퍼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여기가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그래픽 램이 있는 요 디스플레이 장치가 좀 비싼 장치가 되겠고, 그래픽 램이 없는 장치는 좀 저가형 디스플레이 장치가 될 텐데, 그죠? 전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G램을 사용하는 요 디스플레이 장치는 요 D램 가격이 비싸니까 요 사이즈가 좀 작은 놈이 이제 선호되는 거고, 우리 그 일반적인 뭐 LCD 디스플레이 있죠? 30인치, 뭐 24인치 이런 것들은 그래픽 램이 없이 요거 받는 즉시 디스플레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설명하기에는 G램이 없는 거는 좀 사이즈가 크고 좀 저가용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용도로 이런 얘기가 주로 이제 뭐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두 가지 타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G램이 있느냐, 하나는 G램이 없느냐. G램이 있으면 좀 비싸기 때문에 큰 LCD는 만들기 어렵고, G램이 없는 경우는 좀 싸니까 LCD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DSI 호스트는 전반적으로 외부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바로 요 얘기예요. External Display, DSI 디스플레이는 바로 요거죠. 요 장치하고 연결하는데 선 연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 Fully configurable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DSI는 요 신호선을 통해서 커맨드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DSI 커맨드를 던질 수가 있는데, 물론 이쪽에서도 그 커맨드를 해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커맨드하고 여러 가지 비디오 모드를 서포팅한다. 여기가. 그 다음에 한 레인, 여기서 지금 사용되어 있는 요 레인 하나에 500메가 bit per sec 통신 선로를 보장해요. 그래서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를 다 사용하게 되면은 약 한 2기가, 1기가 bit per sec. 왜냐하면 STM32F 쪽에는 2레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장점으로 보면은 선 연결이 많지 않다. 4개 또는 6개 선으로 충분히 이 디스플레이 장치하고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뭐 very fast fresh time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이 속도가 좀 빠르다는 얘기죠. 1기가 bit per sec 2레인 사용할 경우에. 그 다음에 요 피지컬 레이어죠. 디스플레이 피지컬 레이어 쪽.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LTDC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 LTDC하고 연계해서 디스플레이에 연결되는 중간 역할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TDC만 사용해서도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가 작동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LCD 디스플레이는 여기에 많은 신호선하고 연결되는 LCD 디스플레이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인베디드 쪽에서는 주로 이제 DSI가 사용 안 하고 LTDC에서 고파로 많은 선 연결을 통한 TFT LCD 이렇게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선 연결이 굉장히 많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DSI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 LCD 디스플레이하고 연계되는 이런 펌웨어
PCB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SPI가 갖고 있는 기능은 세 가지 기능, 뭐 이렇게 많은 기능 갖고 있죠. 3 오퍼레이팅 모드가 있는데, 하나는 비디오 모드. 요 비디오 모드 경우가 이제 특별히 LTDC하고 연계된 모드라고 보면 돼요. 반면에 이제 SPB, 그러니까 페리페럴 버스 커맨드 모드 갖고 이제 작동되는 게 이제 DSI의 고유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기능.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제 커맨드들을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APB 커맨드 모드. 그 다음에 어댑티브 커맨드 모드는 LCD 쪽에 디스플레이 쪽에 그래픽 램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서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이 모드 오퍼레이팅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very fast transfer 해서 1기가 bit per second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얘기는 바로 앞에 여기 두 가닥선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선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가닥선을 쓰는 게 굉장히 고속 전송 속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fast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기가 bit per second까지 발휘된다. 그래서 두 개 라인까지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밴드 위스에 따라서 하나만 따지면 저 500 메가bps잖아요. 요 선으로도 뭐 그래픽 정보를 다 보내기 충분하면 한 레인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풀로 부족하다면 투 레인으로 다 이미지 데이터를 다 보내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선택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능은 아까도 얘기했죠. 비디오 모드와 같이 LTDC하고 연계돼서 구동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이제 LTDC가 이미지 스트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DSI는 그놈을 두 가닥선으로 다시 바꿔주는 역할 정도를 한다. 그래서 DSI 호스트가 LTDS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패러렐 데이터 스트림을 시리얼로 좀 바꿔서, 이게 디지털 시리얼 아니에요? 디지털 시리얼 인터페이스 시리얼로 바꿔서 소화를 하는 역할로 작동한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플렉시블 오퍼레이팅 모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모드, 비디오 모드. 자, 이 경우는 LTDC하고 연계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SI 호스트가 LTDC에서 오는 패러렐 데이터를 시리얼로 바꿔서 보내는데, 그 시리얼 안에는 H-Sync나 V-Sync 시그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APB 커맨드 모드 경우는 이제 일종의 DSI를 통해서 커맨드 명령으로 LCD의 디스플레이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거죠. 이 커맨드 명령. 그래서 LTDC하고 조금 LTDC 개념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안에 데이터를 시리얼로 엮어서 보내는 방식. 그래서 이제 주로 SPI 이 기능을 갖고 있는 LCD나 비슷한 유형이다. 또는 Flexible Memory Controller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LCD하고 좀 흡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FMC Flash Memory Controller 인터페이스는 메모리 쪽에서 다이렉트로 갖고 와서 그놈을 시리얼로 바꿔갖고 데이터를 보내는 용도죠. LTDC 없이. 자관 이게 주로 여기 용도는 커맨드 셋을 사용하고 투 레인에 적은 시리얼 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서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APB 방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커맨드를 주로 어드밴스드 페리페럴 버스에 있는 컨트롤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커맨드를 DSI에 실려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LCD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APB 커맨드 모드라고 해요. 자, 어댑티브 커맨드 모드는 LTDC하고 좀 연관이 되잖아요. 이게 LTDC 프레임. 그래서 LTDC 한 프레임만, 한 화면 정보 정도만 캡처해 갖고 그 놈을 시리얼로 바꿔서 커맨드화 해 갖고 커맨드화서 커맨드로 바꾼 다음에 이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 한 화면을 업데이트 정도 시키는 거죠. 그래서 DSI 호스트가 LTDS하고 연결되지만 LTDS 매번 프레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한 프레임만 딱 받은 다음에 그 전체 내용을 커맨드화 해갖고 그 APP 커맨드 방식을 좀 사용하는 거죠. 그래갖고 연결된 LCD 장치에 그래픽스 램이 있으면 그래픽스 램을 새로 업데이트, 갱신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만약에 그래픽스 램이 있을 경우에 기존 방식에서는 SPI 명령을 통해서 갱신하거나 또는 프레시 메모리 컨트롤러를 갖고 갱신하거나 했는데 이 경우는 DSI를 통해서 이제 그 명령을 해석해서 여기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래픽스 램. 그래서 어댑티브 커맨드 모드는 LCD에 반드시 그래픽스 램이 있는 LCD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그래픽스 램 업데이트에 효과적이다. SPI나 FMC 방식보다 좀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모드 같은 경우는 LTDC하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non-burst 모드 with sync pulse 방식이 있고 non-burst 모드 with sync 이벤트가 있어. 싱크 펄스 있죠. 홀리지널 싱크, 버티컬 싱크. 요런 싱크 펄스하고 연계돼서 시리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고, 넘버스도 위드 싱크 이벤트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버스트 모드 경우는 한 번 전송할 때 좀 많은 수의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게 버스트 모드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RGB 픽셀 패키지 타임 컴프레스드가 돼갖고 타임 컴프레스 된 다음에 전송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버스트 모드 경우에 기존하고 다른 점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능은 이 세 가지 모드를 다 non-burst with sync 이벤트, burst 모드 다 소화가 되니까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 소화될 수 있는 내용을 잘 살펴봐서 이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B 커맨드 모드 경우는 지금 디스플레이 커맨드 셋, 그래서 디스플레이 커맨드 셋이 여러 커맨드가 있거든요. 그런 커맨드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기능을 발휘시키려고 하는 게 근본 취지의 DSI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이제 디스플레이 컨피규레이션 그런 것들을 이 DCS 커맨드 셋을 통해서 화면 처리 또 물어보기도 하고 너 LCD 가로세로 폭을 얼마만큼 그림 그릴 수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질문도 하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가로세로로 그림 그리게 하는 명령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디스플레이 컨피규레이션이요. DCS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스피드로 전송을 보낼 수도 있고 파워를 전략하기 위해서 로우 파워 모드에서 이제 DCS 이런 것들을 전송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스펙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커맨드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전송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커맨드 지금 이렇게 DCS 커맨드를 던질 때는 그 화면에 데이터를 던지는 그 이미지 데이터 전송 시간하고 비껴가는 타이밍에 던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비디오 전송하는 기간에
요 놈을 커맨드를 보낼 수 있다는데 실제 이제 블랭크 기간 동안을 잘 활용해서 보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관 비디오 신호도 보내면서 커맨드도 동시에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커맨드들은 또 디스플레이 커맨드 셋 자체 또 스페시피케이션이 있거든요. 이게 한 150페이지 가량 될 텐데 그것도 좀 읽어가면서 커맨드 셋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이제 하드웨어 기능이기보다는 이 커맨드들은 DC에서 사양에 나와 있는 커맨드 셋들은 다 소프트웨어 커맨드 셋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nerally Command can be implemented. 그래서 자관 디스플레이 자체 내에서도 이제 꼭 여기 DCS 사양에 있는 커맨드 말고도 일반적인 명령도 이 소프트웨어로 처리되는 거니까 더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커맨드 모드 경우에는 이제 주로 LTDC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TDC하고 연계돼서 사용이 된다. 왜냐하면 자체 내에 이제 그래픽스 램이 있으니까. 보통 그래픽스 램이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하고 연계되는 게 LTDC거든요. LTDC 근원적인 태생이 그래픽스 램이 있는 조그마한 TFT LCD 디스플레이 거기에 적합하게 만든 하드웨어가 LTDC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램이 있는 LTDC하고 연계될 때 이제 여기 뭐 어댑티브 커맨드 모드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LTDC 호스트 컨트롤러는 바로 앞단에 자기 앞단에 연결된 LTDC를 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프레임 정도를 제어를 해서 거기 한 프레임 정도 LTDC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놈을 시리얼로 바꿔서 다시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단위가 처리되는 단위가 LTDC로부터 한 프레임 정도만 받아서 처리하는 기능으로 DSA 호스트 쪽에 기능이 발휘되어 있는 게 이제 어댑티브 커맨드 모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LTDC로부터 이제 데이터가 받은 게 다시 그죠? 이 커맨드화로 바뀌는 거죠. 시리얼 데이터로 바뀐다는 얘기는 커맨드가 라이트 커맨드가 들어있는 패킷 시리얼 데이터로 시리얼 데이터 패킷으로 바뀌어져 갖고 디스플레이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 단위니까 프레임 리프레시죠. 프레임 리프레시가 되면은 다시 LTDC는 이제 작동 중단하고 그 다음에 그 DSI 쪽도 이제 LP 스탑 LP 쪽 기능은 발휘하지 않고 전송 DCS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DCS 전송 쪽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그게 끝나면 또 LTDC 다시 이네이블 시켜서 한 프레임 받아야 되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뭐 그래픽 램 들어있는 LTDC 쪽에는 좀 에피션시한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디스플레이 들어있는 그래픽 램의 한 화면 정도를 새로 갱신하는데 포커싱이 돼 있다. 어댑티브 커맨드 모드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화면을 리프레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어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이론 강좌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는 용어가 되겠는데, 티어링 이펙트 뭐 찢어서 다시 한번 붙인다니까 화면의 일부분을 좀 이렇게 새로 갱신하려고 할 때 어떤 용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댑티브 커맨드 모드의 티어링 이펙트 시그널링이 일부 분을 붙여서 붙인다, 갱신한다 이런 얘기. 전체 한 프레임을 갱신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때 이제 티어링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티어링 하기 위한 또 명령어가 커맨드가 DCS set tiering on 커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커맨드를 APB 커맨드 상으로 요 명령을 던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DSI 호스트가 이 버스 컨트롤을 디스플레이한테 넘기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장치가 네가 그 버스니까 여기서 어드레스 데이터 버스죠.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데이터가 가져오려면은 디스플레이가 가져오려면은 어드레스나 데이터 버스를 자기가 컨트롤 해야지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DC에서 set tiering on command는 디스플레이 네가 저 버스 주인이 돼. 이 버스는 이미지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버스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버스를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죠?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버스를 갖고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림을 그릴 텐데 그림 그리다 보니까 당초 set tiered on에서 프로그램된 스캔 라인 몇 번째 라인까지 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그림이 완료된 거잖아요. 찢어서 붙여 하는 그림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다시 디스플레이 쪽은 버스를 DSI 호스트한테 넘기려고 해요. 이때 발생시키는 신호가 테어링 이펙트 트리거링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DSI 호스트에. 그러면 DSI 호스트가 다시 버스 컨트롤을 받아서 DTLC 쪽하고 연계해서 데이터를 또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때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돼서 그래픽 램 리프레시 하는 거하고 연계가 된다. 이때 이제 테어링 이펙트 트리거링 하는 것을 별도의 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기존에 있는 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핀을 톨링 해갖고 사용하고 요때 인터럽트가 발생되고 요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픽스 램을 리프레시 하도록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픽스 램은 디스플레이 쪽에 LCD 디스플레이 쪽의 그래픽스 램보다는 우리가 LCD 디스플레이 쪽 그래픽스 램 쪽으로 전송하기 위한 그래픽스 램 이쪽 메인 시스템의 그래픽스 램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비디오 모드하고 뭐 커맨드 모드가 어떤 게 좋냐. 그러니까 비디오 모드 경우는 지금 여기 얘기하다시피 로우 코스트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다 뭐 이런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로우 코스트 디스플레이라는 얘기는 이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에 그래픽 램이 없어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LTDC 쪽에서 사용하던 디스플레이 장치들하고 연계하기가 좀 좋은 방식이 비디오 모드가 되겠고, 어드밴스드 커맨드 모드는 이제 이게 지금 좀 더 요 비디오 모드에 비해서는 좀 더 고가 디스플레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LCD가 조금 비싸다 이런 얘기. LCD 디스플레이가 그 이유는 이 안에 그래픽스 램이 좀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비디오 모드 쪽은 이미지 저장하는 게 메인 시스템의 메모리 쪽에 이미지가 저장돼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빨리 저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렉시블 메모리 컨트롤을 통해서 데이터를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얘기가 쓰여져 있거나, 또는 메인 시스템의 익스터널 SRAM이나 SRAM 쪽에 LCD에 보내려고 하는 이미지가 저장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더블 버퍼링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댑티브 커맨드 모드는 LCD 디스플레이 그래픽 램이 있으니까 메인 쪽에 이 SD램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 담을 메모리가 메인 시스템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프레임 정도만, 한 화면 정도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정도만
그래서 only one frame buffer만 간직하고 저장할 수 있어서 그놈을 전송해 주는 거로 충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LCD 쪽에 있는 그래픽 램에 저장이 될 테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메모리 쪽에 이미지를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여기에 G램은 그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는 G램 얘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캘큘레이션 앤드 G램 업데이트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틀렉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비디오 모드, 오퍼레이팅 모드를 서포팅 하니까, 그죠? 이 경우 뭐 선택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비디오 모드의 경우에 뭐 RGB 565, 666, 888 이런 것들 다 서포팅한다. 또 반면에 또 APB 인터페이스를 통한 DSI 클래시컬 커맨드들, 그런 게 이제 그죠? 디스플레이 시리얼 컨트롤 커맨드 셋,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기능도 발휘되는데, 이게 이제 DSI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커맨드 모드는 요거하고 요게 약간 하이브리드로 믹싱된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뭐 most efficient way다 이러잖아요. 그 대신 단점이 LCD 쪽에 그래픽스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빗 정도 컨트롤 갖고 그래픽 램이 업데이트 될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퍼포먼스를 보면은 자, DSI 쪽의 밴드위스는 2개 레인 쪽으로 나가는 최고 맥시멈이 우리가 지금 1GB per sec까지 가능하겠죠. 2레인을 몽땅 사용하면은. 자, 그러면 이때 앞단에서 LTDC가 작동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LTDC하고 연계되면은, 그러면 LTDC 클락은 적어도 16bp 경우는 62.5MHz로 작동시켜줘야만 되는 거예요. 반면에 24bp 경우에는 LTDC가 클락이 41.5MHz로 작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LTDC에서 요 한 클락에 24bp, 한 클락에 24bp 이 정보가 실린다고 하는 거죠. LTDC에. 요 경우는 지금 한 클락에 16빗 정보가 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LTDC는 62.5MHz로 작동돼야, 이 62.5 곱하기 16 해야 1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4bp 곱하기 41.5 이꼴 1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PI 출력단 속도하고 LTDC에서 처리되는 속도하고 맞춰줘야 된다. 클락을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1기가 아니고 200메가 DSI 1레인 데이터 레인을 사용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200Mbps고, 자, 여기에 16bp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P클락을 10메가 정도 헤르츠를 사용해야 돼요. P클락을. 자, 이 경우는 지금 10메가 클락을 사용되니까 한 픽셀 그리는데, 지금 한 픽셀 그리는데 1초에 10메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00 x 400 레졸루션 곱하기 60 정도, 60Hz로 갱신하려고 하면은 400 x 400 정도밖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400 곱하기 400 곱하기 60이 대략 10MHz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500메가로 작동되는 DS 라인을 2개 사용하면 1기가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24bp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할 경우에는
40메가까지 가능하니까 40메가는 60 곱하기 600 곱하기 800 정도. 그러니까 800바이 600바이 이 화면을 60번 1초에 60번 갱신할 수 있는 속도다. 자, 그래서 DSI의 클락 스피드로 어떤 크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DSI에 부착된 LC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나 프레임 속도, 갱신 속도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LTDC하고 또 연계되려면 LTDC 스피드도 클락 스피드도 그거에 걸맞게 빠른 스피드를 써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각종 이 인터럽트나 DMA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인터럽트가 상황에 따라 발생됩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레귤레이터 쪽, 파워 레귤레이터 쪽에도 뭐 인터럽트가 발생될 수도 있고, PLL 쪽에도 이제 PLL 사용된다는 얘기는 이제 언급이 없었는데, 그죠? 자, 완 PLL도 사용해요. DSI 쪽에 PLL 쪽 작동될 때 PLL이 락킹이 되어 있냐, 언락킹이 되어 있냐, 이런 이벤트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앞서 얘기한 티어링 이펙트가 발생될 경우의 이벤트.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LTDC하고 DSI하고 연결될 때 그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DMA를 사용하는데, LTDC 자체 내 DMA가 기능이 있어서 특별하게 별도의 DMA를 사용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DSI 호스트가 LTDC하고 연계할 경우에는 특별한 DMA 프로그래밍은 할 필요 없다. 자동으로 LTDC가 갖고 있는 DMA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특별히 소프트웨어적으로 DMA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파워 모드, 뭐 런 모드 액티브고, 슬립 스탑 경우에는 약간 작동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스탠바이는 다시 스탠바이로 들어왔을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전체적인 세팅을 새롭게 리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사용해야 된다. 자, 어플리케이션 이그젠플에서는 여기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요즘의 추세는 DSI로 연결되는 거죠. DSI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예전 경우는 LTDC, 여기 이제 LTDC하고 곧바로 연결되는 LTDC하고 곧바로 연결되는 디스플레이. 근데 최근 추세는 DSI하고 디스플레이 연계되는 디스플레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SPI를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이 있으면 주로 이제 이거는 I2C 통해서 터치 스크린이 어디 부분 터치되어 있는가, I2C 갖고, 그래서 I2C하고 그다음 DS하고 연계해서 여기에 다 터치 스크린 기능 갖고 있는 LCD 디스플레이 이런 추세고, 그죠? 오디오는 오디오 코덱 I2S 갖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듈, 뭐 시리얼, 플래시, 액셀로미터, 버튼, USB 커넥터 이렇게 돼 갖고 이쪽을 주로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요 안에 그래픽스 램이 들어 있으니까 꼭 LTDC 연계 안 하고도 그림이 그려지는 어댑티브 모드로도 어댑티브 커맨드 모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QSPI 쪽이 그래픽 프리미티브를 넣어갖고 그래픽스 프리미티브 넣어갖고 여기에 일종의 그려진 아이콘들 그림이 곧바로 나갈 수 있게 QSPI 이제 많은 이미지들이 저장 미리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이미 데이터 프리미티브가, 그래서 그 놈이 이제 디스플레이로 나가게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LTDC하고 연계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LTDC 내용을 꼭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LTDC도 이론 강좌가 다 준비가 돼 있죠. 그 LTDC 이론 강좌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요 강좌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서 DSI가 LTDC하고 연계돼서 작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LTDC도 읽고 DSI도 읽어서 그래픽스 LCD 디스플레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확실히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럽트 관련 뭐 GPS 또 리얼타임 클락, DSI 시그널 클락 시그널 만들어내는 건 이 RCC 쪽에서 다
따다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RCC 쪽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상으로 조금은 어렵지만 전반적인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DSI 쪽은 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쪽 레퍼런스 매뉴얼 갖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 대목 특별히 많이 좀 보셔야죠. 응? 요 DSI 호스트가 요 왼쪽에 LTDC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물론 APB 또는 APB2 제너릭 커맨드, 요 APB 어드밴스드 페리페럴 버스하고 연결돼서도 요 DSI 호스트의 기능을 세팅할 수도 있지만, 또 데이터 받아오는 것은 요 LTDC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를 받는데, 여기 RGB 패러렐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 앞단에 뭐가 있다는 거, LTDC 하드웨어가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는 거. 요 기능이 발휘되려면. 근데 요 기능을 발휘시켜서 요 데이터 라인이, 데이터 레인이라고 하죠. 라인보다 데이터 레인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쪽에 부착된 LCD 디스플레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요 과정. 그래서 여기서는 선이 단순화됐다는 거. 클락 두 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인 두 선, 또는 데이터 레인 투 레인 사용하고 네 선 통해서 LCD하고 선 연결이 굉장히 간소화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커맨드들이 요 데이터 레인에 실려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요렇게 그림이 더 나와 있죠. 여기 DSI 호스트가 지금 요 장 20장의 내용이 되겠고, 요 앞에 레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좀 기능이 좀 하드웨어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DSI 레퍼가 요 중개 역할을 하죠. 그래서 LTDC 쪽에서 컨트롤 시그널, 그다음에 RGB 시그널,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시그널, 적어도 뭐 30개 이상 레인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LTDC하고 곧바로 디스플레이가 연결되는 LCD 장치도 많아요.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대표적이죠. 자, 요즘의 추세는 LTDC에 요 DSI 호스트가 연결돼서 요 데이터 레인에 LCD가 연결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대형 LCD는 다 이런 추세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디스커버리 키트의 LCD도 여기에 연결된 거예요. 여기에. 요 LTDC가 곧바로 연결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DSI 호스트하고 LTDC를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신호선 나가는 거, 데이터 레인에 신호선 나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인에 여기 커맨드가 앞부분에 뭐 8빗 정도 실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RGB 데이터 쫙 하고 그 데이터 레인에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바로 요 코맨드는 아까 DCS라고 한 거죠. 디스플레이 커맨드 셋, 디스플레이 커맨드 셋. 여기서는 라이트 커맨드 메모리. 야,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그래픽 램에다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쓰게 된다는 얘기, 디스플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커맨드들을 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DSI 호스트하고 LCD 디스플레이가 간에 이렇게 BTA, 이게 이제 BTA 약자가 뭐죠? 자가 어라운드 뜻인데, 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대목. 그러니까 DSI 호스트하고 LCD 디스플레이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데이터도 전송이 된다. 그래서 투레인상으로 커맨드도 전송되고 데이터도 전송이 된다. 이런 컨셉을 좀 잘 알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타임 계산하는 쪽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 한 라인에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비는 시간에 커맨드가 또 LCD 쪽에 커맨드를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맨드 던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여기서 읽어 봐야 될 대목이에요. 여기 커맨드 보낼 때 요 정도 시간 내에 보낼 수 있다. 시간 내. 자, 커맨드를 아무 때나 던지는 게 아니고 비어 있는 시간. 그래서 전체적인 화면에 요때 커맨드가 좀 던질 수 있는 거고,
이때 파란색이 커맨드 트랜스밋 스루 APB 슬레이브 인터페이스가 하늘색이죠. 커맨드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블루색은 숏 패키지 트랜스미션 스루 DPI 인터페이스. DPI 인터페이스 통해서 작은 길이의 패킷 던질 수 있는 거는 요 순간에 이렇게 V싱크, H싱크 패킷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일반적인 커맨드. 그다음에 여기 녹색은 실제 이미지 데이터. 그래서 거기는 페이로드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 RGB 아까 빨간색 RGB 나가는 거. 이건 커맨드. 요때 또 커맨드 보낼 수도 있고, 요때 커맨드 보낼 수도 있고. 요 전체가 커맨드가 나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중에 요때 커맨드 조금 던진 거고, 요때도 커맨드가 던져질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도 커맨드가 던져질 수 있는 영역. Area where the controller can transmit command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요 시간대만 커맨드가 보낼 수 있는 거. 요때는 커맨드 못 보냅니다. 요때도 커맨드 못 보내고, 요때는 숏 패키지 트랜스미트. 요거는 뭐 V싱크, H싱크 이런 거 V싱크 쪽 신호 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요런 대목을 좀 공부를 하시고 빛 패턴 쪽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